평생 모은 돈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산 내 집이 하루아침에 팔리지 않는 애물단지가 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놀랍게도 지금 전국 수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거래량이 정확히 0건을 기록하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수억 원이 떨어졌는데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아예 끊겨버렸거든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던 이른바 영끌족들은 매달 날아오는 이자 폭탄에 피눈물을 흘리며 밤잠을 설치고 있는 참혹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튼튼하기만 하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최근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는 아파트 시장의 무서운 현실을 10분 만에 완벽하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경제학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여기서 정말 이상하고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뉴스를 보면 집값이 고점 대비 20%, 30%씩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폭락했다면 싼 맛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왜 사람들은 집을 사지 않고 거래량은 꽁꽁 얼어붙어 버린 걸까요? 그 숨겨진 비밀의 첫 번째는 바로 자비 없는 고금리의 역습에 있습니다. 불과 2, 3년 전 초저금리 시대에는 은행 빚을 최대한 끌어모아 집을 사는 게 가장 똑똑한 재테크로 통했었죠. 누구나 오늘이 가장 싸다며 벼락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 앞다투어 집을 샀으니까요. 하지만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상황은 180도 끔찍하게 달라졌습니다. 2%대였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순식간에 5%, 6%를 넘나들게 된 거죠. 매달 은행에 바쳐야 하는 원리금이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겁니다. 한 달에 이자로만 수백만 원을 내야 한다면 평범한 직장인 월급으로는 도저히 버틸 재간이 없잖아요. 이자 내느라 외식 한번 못하고 생활비조차 쪼들리는 하우스 푸어들이 결국 시장에 백기를 들고 매물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 이유는 호가와 실거래가에 좁혀지지 않는 거대한 착시 현상입니다. 집주인들은 여전히 자신이 샀던 최고가 혹은 옆동 이웃집이 팔렸던 최고가의 미련을 뚝뚝 흘리며 버티고 있거든요. 내가 산 가격이 10억인데 대출 이자 낸 것과 취등록세까지 계산하면 절대 9억에는 못 판다는 심리적 방어선이 강하게 작동하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기준점 편향이라고 부르죠. 머리로는 집값이 꺾였다는 걸 알면서도 가슴으로는 내 집만큼은 제값을 받아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반면 집을 사려는 대기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미 수많은 유튜브와 뉴스를 통해 집값이 폭락했다는 소식을 매일매일 듣고 있잖아요. 당연히 급매물 중에서도 가장 싼 초급 매물이 아니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눈높이가 최소 수억 원씩 차이가 나니 단 한 건의 거래도 성사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핵심 원인은 바로 역전세난이라는 무서운 폭탄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을 폭등시켰던 주범 중 하나가 바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였죠. 내 돈 1억에 세입자 전세금 4억을 엎어서 5억짜리 아파트를 쇼핑하듯 쓸어 담던 방식 말입니다. 집값이 영원히 오를 때는 이보다 완벽한 돈 복사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값과 전세값이 동반 하락하면서 상황은 끔찍한 악몽으로 변해버렸네요. 4억이던 전세 시세가 3억으로 떨어지면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당장 생돈 1억을 어디서든 융통해 와야 하거든요. 현금이 부족한 갭 투자자들은 결국 집을 헐값에라도 던져야 하는 벼랑 끝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아파트는 팔리지 않고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은 없으니 결국 은행이나 세입자에 의해 강제로 경매에 넘어가는 비극이 속출하고 있는 거랍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자비한 입주 물량 폭탄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호황기 시절 건설사들이 앞다투어 밀어내기 분양을 했던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며 줄줄이 입주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빈집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그 비싼 새 아파트에 들어갈 사람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면 가격은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자본주의 시장의 절대 법칙이지요. 특히 서울 외곽이나 신도시의 대단지일수록 이런 공급 폭탄의 직격탄을 온몸으로 맞고 있습니다. 불 꺼진 새 아파트가 늘어날수록 동네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갑니다.
밤이 되어도 거실불이 켜지지 않는 아파트 단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 투자자들은 엄청난 공포심을 느끼고 매수를 더 꺼리게 되죠. 집주인들은 장음을 치르기 위해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붙여가며 금매를 던지는 악순환에 빠져버린 겁니다. 다섯 번째로 은행에 굳게 닫힌 금고문도 거래량 0건에 아주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의 폭발을 막겠다며 DSR, 즉 총부채 원리 금상환 비율 규제를 아주 강력하게 묶어두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당신의 1년 연봉에서 빚 갚는 데 쓰는 돈이 40%를 넘으면 더 이상 대출을 단 한 푼도 안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예전보다 아무리 20% 떨어졌다고 한들 수억 원의 뭉칫돈을 대출도 없이 현찰로 턱턱 살 수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요? 집을 당장 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니 시장의 돈맥 경화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한 상태입니다. 수요 자체가 원천적으로 꽁꽁 묶여 차단당해버린 셈이죠. 여섯 번째 원인은 대한민국에 피할 수 없는 뼈 아픈 현실, 바로 인구 구조의 붕괴입니다. 지금 쏟아져 나오는 비싼 집들을 영끌해서라도 사줘야 할 3040 세대의 인구수 자체가 이전 세대보다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출산율 0.6명대라는 전 세계 유례 없는 인구 소멸 국가에서 수십 년 된 낡은 구축 아파트를 수십억씩 주고 사줄 다음 타자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하며 던지는 무거운 집을 받아줄 청년층의 지갑은 이미 텅 비어 있고 물리적인 숫자조차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경제가 매년 고도성장하던 시절에나 통하던 달콤한 마법이었습니다. 인구가 줄고 경제 성장이 멈춰버린 지금, 과거에 무조건 우상향한다는 성공 방정식은 철저하게 산산조각 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사람들의 완전히 꺾여버린 매수 심리입니다. 부동산은 심리라는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시장에는 집값은 오늘이 제일 비싸다는 공포감이 무겁게 팽배해 있네요. 떨어지는 칼날은 맨손으로 잡는 게 아니라는 주식시장의 격언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집값이 몇 달 뒤면 더 떨어질 게 뻔히 보이는데 굳이 지금 엄청난 빚을 내서 바가지 쓴 가격에 집을 덥석 물 바보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런 관망세가 끝없이 길어지면서 거래는 완전히 실종되었고 시장은 빙하기를 넘어 깊은 동면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금리가 당장 0%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영끌족들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버티기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시장의 긴장감은 매일 최고조에 달해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뼈 시리고 살벌한 부동산 빙하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조심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지금 내 집 마련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다면 1년에서 2년 전에 그 미칠 듯한 조급함은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셔야 합니다. 남들이 다 사니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는 불안감, 포모 증후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바닥 밑에 끝을 알 수 없는 지하실이 있다는 무서운 경고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은 무리하게 영혼까지 끌어모아 베팅을 할 시기가 절대 아닙니다. 내 소득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이자가 얼마인지 현금 흐름을 최대한 방어하며 시장의 진짜 바닥이 어디인지 냉철하고 차분하게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위기는 항상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의 얼굴로 찾아오니까요. 집은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삶의 따뜻한 보금자리여야지 평생 이제 짓눌려 숨통을 조이는 차가운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무작정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영웅담만 믿고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서늘한 부동산 시장의 이면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부디 여러분의 피땀 어린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